(2024년 4월 10일) 광주에서부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국민 모두가 승리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피켓을 들고 심판하자를 힘차게 3번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광주와 더불어 못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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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더불어 못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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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와 더불어 못참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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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 참석자입니다.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참석자입니다. 윤영덕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태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의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 국회의원 후보자입니다. 이병훈 호남권역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우 동부 남구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덕월 동부 남구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인철 서구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부남 서구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준호 북구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진숙 북구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규태 광산구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형배 광산구을 후보님 허민 호남권역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선대위 후보자입니다. 신정훈 호남권역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입니다. 서미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혜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예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모두 발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순서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상부터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영덕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을 해왔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을 주도해 오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확실히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승리를 일궈내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또 모든 말씀까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 국민승리선대위 선대위원장 윤영덕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첫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광주 호남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너무도 막중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과 선대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님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명감 또한 남다른 분들이시라 참 든든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윤석열 정부 2년 실정과 폐악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고 정권 심판의 의지 또한 너무도 확고합니다. 시민과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회복하라고 무겁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광주 선대위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 권력도 통제를 하려고 해책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관권 선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싸워서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압도적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심판도 민생 회복도 민주주의 승리라는 간절한 국민의 희망도 꼽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힘으로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세봉과도 같은 국민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군부 독재를 앞장서서 끝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도 광주 시민이 선봉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국민 승리의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십시오.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은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광주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불어가면 승리할 것이고 더불어를 선택하면 행복과 희망이 3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승남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 백승아입니다. 민주주의 요람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사드리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총선 승리와 광주 호남의 내일을 위해 함께 해주신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연합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습니다. 군부 독재의 총칼에 맞선 민중의 저항정신과 숭고한 투쟁은 윤석열 검사 독재 시대를 건너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스웨덴의 저명한 연구기관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어렵사리 진전시켜놓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권 2년 만에, 그것도 탄핵으로 무너진 박근혜 정권 말기보다 더 후퇴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5월의 영역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5월의 광주를 모욕하고 호남의 미래마저 이틀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여당의 후보가 5.18 북한 개입설을 퍼뜨렸습니다. 호남 홀대론이 빗발치자 국민의 미래는 슬그머니 비례 명부를 바꾸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당하지 못한 태도와 5월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주와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최근 비례정당 선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어느 정당의 당원이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연합만이 세 분이 가꾸고 지켜오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비례연합 정당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실 때 야당은 더욱더 결속력을 갖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표가 흩어지면 국회의장 자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세 분의 전직 대통령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시라면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십시오. 경찰개혁도 민생 회복도 민주주의도 저희가 단단하게 완수하겠습니다. 5월의 봄이 활짝 만개하도록 저와 더불어민주연합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용태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이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정권심판본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윤석열 정권심판의 선봉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함께 이뤄낸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동지들과 손 꼭 맞잡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참담함을 곱씹고 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권은 늘 숨기기 급급했고 늘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의 사과 한 번도, 그리고 책임지는 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정권입니다. 기후위기와 무역위기, 안보위기, 인구위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중차대한 위기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전략 하나 없이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니 부자 감세로 다주택자들 세금 몇백만 원씩 깎아주겠다는 것을 인생정책이랍시고 내놓는 정권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혼자만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아리백을 모르는 게 여전히 자랑인 대통령입니다. 이뿐입니까? 국민의 자긍심과 또 민주주의를 짓밟는 참 나쁜 정권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그리고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모를 우리 국민들이 겪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광주 영령 앞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이야기하고 광주만 떠나면 5.18 정신을 짓밟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심판받는 것을 넘어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자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전지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속대련으로 그 처참한 실패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 결과를 코앞에 두고도 윤심이냐 한심이냐 하는 아기다툼하는 모습을 도대체 어떤 국민이 반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 광주는 늘 민주주의의 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흐르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먼저 와서 광주
광주와 전남 지역의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의 봄을 지키고자 하는 호남 국민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 광주에서부터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심판 여론을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그 넘어 민생우선 개혁국회의 실현, 그리고 그 넘어서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일석삼조의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개혁 등보의 단결된 힘으로만,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큰 승리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그리고 본진이 굳건해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헌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정권심판본부장, 아니 정권심판 선봉장으로서 기필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연합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윤석열 정권 실정과 정책 중심으로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 호소 말씀 각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의겸 상임 선대위원장님의 발언입니다. 네, 우리 강민석 대변인의 말씀에 취지에 맞게 말씀을 지지 드리겠습니다. 호소만 안 하시면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 됩니다. 네. 네, 광주에 오니 5.18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점을 내세웠습니다. 1980년 5.18 직후에 내가 형사 모의 재판 때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건 가짜 뉴스였습니다. 사형 구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5.18 신군부가 들어선 직후가 아닌 5월 8일 그 열흘 전이었습니다. 당시 여기 계신 김부겸 총리께서 당시 학교 분위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입 달린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해방구였습니다. 그때 사형 구형을 한 걸 놓고 마치 자신이 5.18 직후에 그 엄혹한 시기에 사형 구형을 한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현혹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눈속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청장 후보가 되고자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후보보다도 자신이 가장 강하게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키겠다고 면접을 하고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이종섭 호주대사, 이종섭 도주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이것도 끓어오르는 민심의 분노를 잠시나마 가라앉히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군부 독재를 이끌었던 전두환을 끝내 감옥에 보낸 것은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의 그 분노와 원한, 그 울분이 전두환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도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이번 심판도 이곳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나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님 모두 발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정권 심판의 날이 20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나라를 망친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물가 폭탄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입틀막, 칼틀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무례배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종섭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새벽에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불과 열흘 전에 호주로 도주 출국을 했는데 이제는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금 최상병 사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범죄가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거늘, 진상을 규명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정당한 수사 활동을 오히려 범죄로 몰아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핵심 피의자를 권력을 이용해서 해외로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리는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는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마치 이종섭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귀국한 것처럼 또 교원 영색하고 있습니다. 경강부회하고 있습니다. 김의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 그 자체로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종섭 도주 사태 또 하나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쌍특검 1국조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광주에 오면서 그 도주 대사가 귀국하는 걸 중계하는 걸 봤습니다.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핵심은 윤석열입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범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장관이 결재한 것을 뒤집기 시작을 하고 거꾸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박 대리형을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항명죄로 해서 거꾸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리형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그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이 청와대 전화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주대사는 즉각 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시키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서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당선돼서 끝까지 추적해서 해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어제까지도 한나라당에서는 그 공천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어제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윤석열이 패하고 한동훈이 패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4명인가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공천을 이렇게 무슨 장사하듯이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는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이건 공공연히 보따리 장사하듯이 순위를 바꿔가면서 장사를 해먹고도 언론이 아무 지적을 안 해요. 언론이 지적 안 하면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더 이제 뒤져봐야 알겠지만 그 20명 공천 중에도 거의 땅 투기꾼, 그 금융 사기꾼, 주식 거래 사기꾼 이런 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공천을 해놓고 이게 다 끝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된 해입니다. 1980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저도 같이 감옥을 살면서 모시고 40년 이상을 정치를 해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유주를 받들어서 반드시 이번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첫 합동선거대책위원회를 이곳 광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발을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 앞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자주 광주에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늘 설레면서도 또 두려웠습니다. 우리 민주 세력에게 가장 큰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내주셨고 또 저희들이 잘못할 때는 가장 먼저 회초리를 들어주셨던 곳이 이곳 광주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3번의 민주정부를 만들어주신 곳이 이곳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주정부 4기를 탄생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주정부를 바라는 광주의 열망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곳 호남에 계시는 민주당의 선배 동지 여러분들께 또 정말 헌신적이고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예전과 같은 뜨거운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과반이라는 큰 힘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셨는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 입법, 민생법안 등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성과 정치를 말하면서도 대결 정치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불신은 깊어졌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곳 광주가 바라는 것은 정치 좀 정치답게 해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꿀 유일한 길은 정치의 복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패배를 딛고 민주정부 4기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4월 10일 그 총선이 그 반전의 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또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큰 정치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의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정말 한 번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바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일정 관계로 후보님들께서는 발언을 1분씩만 압축적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욱 동구 남구갑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동남갑 정진욱 후보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거침없이 싸우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유권자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주체가 되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광주 민주당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간절한 자세로 일할 때는 유능하고 싸울 때는 용감한 민주당의 참모습을 광주에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도걸 동구 남구을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도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 후보들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 나타난 엄중한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공천 혁신을 이뤄내신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고 유권자의 지상 명령인 총선 압승과 이어지는 정권 교체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광주 시민이 표출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과 성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 역대급 저성장 1.4%,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습니다. 엊그제 2월 장바구니 물가지수가 20%가 급등했습니다. 서민 생계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나라가 민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을 책임지고 살려내는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서구갑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서구갑
조인철 후보입니다. 광주 민심은 못 살겠다, 바꿔달라입니다. 그러나 요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선명한 민주당 중심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표님 오실 때 보셨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 살려달라는 것을 대표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꼭 똘똘 뭉쳐서 하나로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는 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부남 서구을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을 양부남 후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동안 우리 국어사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가 생겼죠. 무슨 단어죠? 검찰 독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검찰하면 그 다음에 할 대꾸는 인권, 정의, 진실이 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검찰 독재라는 단어가 이 정권 생기고 나서 탄생했습니다. 검찰 독재라는 시절은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섭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고문이 자행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혀가면은 이 정권에서 누군가를 못 살게 했구나 생각하는데, 검찰 독재 시절에는 검찰권이라는 게 일단 형식적으로 법에 합리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혀가거나 압수수색 당했을 때 뭔가 죄를 짓겠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무서운 독재의 정치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에는 70년대 이전으로 빠꾸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검찰 독재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일반 시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권은 무한 광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총선에서 유권자가 투표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꼭 이런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고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북구갑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입니다. 유독 광주에서 현역 교체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광주 후보자들은 이미 본인 각자의 지역구 승리를 넘어선 그 이상의 숙제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정권 심판, 국민 승리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합동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0일 정권 심판과 국민이 승리했다라는 그 숙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저부터 광주에서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진숙 북구을 후보님입니다. 네, 강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나라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경제와 민생은 내팽긴 채 오로지 정권 비판에 대한 입틀만과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데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리 강주는 5.18 정신과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5.18을 생색내기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5.18 강주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는 약속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되는 5.18 망언과 역사의 고개는 단호한 태도로 맞서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 강주 시민들과 함께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국민 승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강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편제된 미래 산업과 자원을 지역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우리 강주는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주 북구 첨단 지구에 추진 중인 반도체와 AI 집적단지, 첨단 의료 특화 산업단지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강주, 활력이 넘치는 강주, 젊은 강주를 위해서 힘차게 일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 강주의 내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강주답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광산구 갑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균택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근데 그 검찰 개혁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맡겨놓으면 특수부에 길을 살려놓고 검사들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많은 그 동료들과 함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국민의 인권도 지키는 제도, 그리고 검사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인사제도, 이걸 지금 구상 중입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민주당 후보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후보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민주당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힘도 분산시켜서 주실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몰아주셔야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광산구 을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산구 을 민형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전초기지 광주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를 해보면 전에는 민형배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지나가던 분들이 요즘은 민주당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잘하세요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 뜻이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원과 시민들이 지금 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심판을 우리 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잘하세요에는 민주당이 특히 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엄청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갈아치우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총선에 임하는 방식은 바로 이 시민들의 분노를 잘 조직화해서 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선을 그렇게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보수 정당이 당선될 일이 없는 광주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주는 더 치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정권 심판 투표의 기운이 거세게 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비례 1번 국회의원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 발언 전에요. 여기 안에 몇 분이나 어떻게 앉아 계신지 잠깐 환경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이게 지금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에 네, 네. 셋, 넷, 여섯 한 20분 정도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요? 예, 예. 서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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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신인이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 이 강주시 여기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나고 목포에서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 서미아입니다.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 2년 지났잖아요. 저는 20년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이 윤석열 정권,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 없이 오롯이 갈라치기나 혐오가 특기인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저도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요즘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도 녹화방송 하신 분이 민생을 살피시겠다고 막 사방대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파 한 단을 875원 써진 그 대파 한 단을 들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죠. 저는 우리 전남은 대파 농사 진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양파 농사 막 무한 한평 다 농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참담했어요. 도대체 뭘 아나 저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인가?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법률,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그거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까지.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특검법도 어떻게 될지 저는 또 거부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국민이 이 정부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검찰 독재, 갈라치기, 혐오 정치,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파탄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저도 그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 강주 시민, 전남 도민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길 때마다 앞장서온 민주 시민 아닙니까? 저도 전남 도민입니다. 함께 정말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상임 선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 도당위원장께서 하실 말씀 있는 모양인데 잠깐 하시죠. 네, 아마 또 전남 지역 공동선대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그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 분권과 자치 시대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도 생생하시겠지만 한전과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만든 것은 단지 사무공간을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렇게 세워보라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 R&D 1%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전남 광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온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멈춰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방을 살리고 또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민주당의 중점 정책인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과제가 여전히 중앙에서는 아주 좀 후순위의 이슈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 소멸은 지금 닥친 현실입니다. 그 핵심적인 원인이 저는 농정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 실패는 농민들께뿐만이 아니라 금값, 사과값이라고 금사과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 정도의 소비자의 고통까지 유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새 양곡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또 한우산업진흥법 그리고 과일산업진흥법 등 우리 농정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제안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대리인을 선택할 권한도 국민과, 즉 광주 시민과 광주의 당원들께 돌려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막 정권이라 걱정이 돼서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종섭이 새벽에 들어온 게 아니고 9시 45분에 들어갔다고. 정정합니다. 새벽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새벽에 들어와서 도둑이 구겠다 그랬는데 혹시 또 이게 문제될 것 같아서 우리 이해찬 위원장께서 아니다, 9시에 늦게 들어왔다 하시니까 제가 정정합니다. 9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9시 45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 말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